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좌선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은 좌선의 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요지 하면은 핵심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딱 그 핵심이 되는 골자. 그러니까 좌선의 요지 하면 좌선의 골자가 되는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자, 이 좌선의 요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공주 수필의 회부 제15호에 실린 소태상과 권동화의 좌선에 대한 문답, 이 중에 한 대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군도 이 좌선 공부를 하면, 여기서 제군은 뭐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죠. 제군도 이 좌선 공부를 하면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줄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돈 버는 사람이 돈 맛을 알아야 괴로움을 참고 돈을 버는 것과 같이 이 좌선도 그 좋은 맛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야 잠도 덜 오고 괴로운 생각도 없으며 오직 재미가 날 것이니 과연 좌선의 결과에 좋은 일이 무엇인가 대답하여 보라 하시었다. 그때 2, 3인이 두세 명이 대답이 있었고 계속하여 권동화에게 전문, 이게 돌려서, 그쪽으로 돌려서 다시 물으시니 답, 권동화 선진의 답입니다. 사람의 정신이라 하는 것은 본래 온전하고 맑고 싱그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욕심, 그러니까 식욕, 색욕, 제욕, 명예욕, 수면, 유일욕, 오욕심이 발동하오면 그 욕심을 채우려는 데 정신이 천지만념으로 갈라져서 온전한 근본 정신이 없어지는 머리에 지혜의 문이 막혀져서 일이나 이치에도 분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정의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좌선하는 뜻은 안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욕심과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경계를 물리치고 오직 온전한 근본 정신을 회복시켜서 금강철석 같은 수양력을 얻기 위함이오니 과연 수양력을 얻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좌선을 왜 하냐라고 물으니까 권동화 선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 내용이 지금 정전의 요지하고 아주 정전 요지를 권동화 선진의 말로서 풀어낸 것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즉 좌선법은 안으로 분별성과 추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정신수양의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동화 선진의 대답에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좌선의 요지는 원기 14년, 그러니까 1929년이네요. 11월 월발통신 제21호에 좌선의 방법과 그 필요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좌선의 요의에 대해서 소태사는 육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좌선의 요지는요, 세 단락으로 내용이 구분됩니다. 첫 단락이 좌선의 정의라면 둘째 단락은 화기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왜 화기가 오르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밝혀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 셋째 단락에는 좌선 공부의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좌선의 정의에 따라서 다시 결론으로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아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대종사님의 좌선의 방법과 그 필요에 대해서도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인 좌선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대범. 좌선이라면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신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자, 이 정의가 진짜 결정적인 말이죠. 이게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즉 좌선은 마음에 있어서는 마음 차원에서 보면 마음에 있어서는 망념을 쉬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게 한문투로 문장을 말하면 식망현진, 망념을 쉬고 현진, 진성을 드러낸다. 현진, 식망현진의 공부라면
몸에 있어서는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수승화강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되죠. 망념이 쉬면 수기가 오르고, 우리가 잡념이나 걱정이나 번뇌나 이런 망념이 쉬면 수기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기가 오른다는 것은 망념이 쉬었다는 겁니다. 즉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닌 한결같은 관계이기에 이렇게 망념이 쉬면 망념이 쉬고 수기가 오른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정신과 기운이 같이 상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쾌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쾌. 망념이 쉬는 자리를 우리가 들어서면 우리가 상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둘째 단락입니다. 둘째 단락은 몸의 수기를 태우는 현상과 화기가 오르는 현상이에요. 화기가 이렇게 오르는 현상인데, 이를 또 이 둘째 단락은 더 세부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만일 망념이 쉬지 아니한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온몸의 수기를 태우고 정신의 광명을 덮을지니, 이 단락입니다. 이게 대종경 수행품 15장에 부연해서 말씀하신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 제자 수승화강되는 이치를 묻자온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그 기운이 서늘하고 맑으며 불의 성질은 위로 오르는 동시에 그 기운이 덥고 탁하나니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이게 중요하죠.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레기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자, 만일 또 이 대목 중요합니다. 생각이 잠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자, 여기서 어찌 보면 좌선의 방법의 핵심이 나왔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좌선법은요, 마음의 핵심과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 상태. 그러니까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면 화기가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번거한 생각이 잠잠하면 수기가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좌선법에 들어가는 길은 어디에 있냐? 이 생각, 이 번거한 생각을 어떻게 다루냐? 여기에 있다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점을 잘 우리는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둘째 단락, 그러니까 이 둘째 단락의 핵심 주어는 망념입니다. 망념의 유무에 따라 수승화강 또는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태산 대종사의 좌선법은 마음에 기반한 몸의 운영까지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을 어떻게 단련해갖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에 기반해서 몸을 운영하는 데까지다. 거기까지 미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몸과 마음은 쌍전하는 방법이나 중심 지점은 핵심은 어디에 있냐? 망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망념이 쉬지 아니하면 화기가 올라 수기를 태워 정신의 광명인 공정영지를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청정한 일원상 자리를 우리가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망념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지 모르는 한 절대로 이 청정한 일원상 자리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신수양의 방법에 따르면 망념은 무엇이냐? 분별성과 주착심에 끌리는 욕심으로, 이 욕심이 치성하게 되면 번민망삼, 분심초려, 자포자기, 그래서 염색증을 내게 되는, 자포자기를 하여서 결국은 세상이 다 싫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또 어떻게 펼쳐지냐면 신경쇠약자가 되고 실진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자살까지도 하게 된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이 망념에 의해서 이러한 갖가지 마음으로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에 끌려다니는 욕심이 망념입니다.
눈앞에 언어명상들이 명상, 여기 형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그 펼쳐지는 현상을 내려놓고 언어명상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그 본처에 기쳐 있으면 그 자리가 진여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명상, 내 앞에 있는 이 언어명상 어디에도 붙들려 있으면은 그 언어명상이 드러나는 그 본처는 절대로 우리가 감지가 안 된다는 거죠. 판단하여 분별하는 언어명상이 거기에만 정신이 이렇게 빠져 있어서 거기서 생기는 온갖 망념이 치성하면 화기가 오르게 되며, 반대로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언어명상이 드러나는 그 당체, 그 바탕, 그 자리를 확 드러내면, 그 청정한 자리를 드러내면 우리는 수기가 오르게 된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큰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사람의 몸 운전하는 것이 마치 저 기계와 같아서 수화의 기운이 아니고는 도저히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인 바, 사람의 육근 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 그 육근을 운영해 쓰면 그 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되어 온몸의 수기를 조리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닿는 것과 같나니라. 수화, 물기운, 불기운, 수화의 기운으로 우리 몸은 운전된다는 거죠. 수화가 이렇게 조화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 우리 몸의 모든 그 육근 기관 중에 상당 부분이 머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육근을 운전했으면 자연 몸의 화기가 머리로 집중돼서 등불에 그 기름을 태우듯이 몸의 수기를 이렇게 조리게 된다. 우리가 음식할 때 조리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우리 몸도 된다라는 설명이겠죠. 자, 두 번째 큰 단락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를 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한다든지 또는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본다든지 또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써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나니 이것이 곧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군의 기운을 운영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히 하려든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끄리어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요. 여기서 이 단락에서 망념을 끄리어 육군을 사용하면 입속에 침이 마르니 이것이 화기가 오르는 현상이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속에 침이 탁탁 마르면 이게 화기가 오르는 현상이다. 이렇게 알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군을 운영할 때 쓸데없는 망념을 끓일 것이 아니라 존절히 하라는 것이죠. 이게 원래 존절은 준절이라고 하는데 발음상 존절이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억제할 준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육군 작용도 존절히 해라. 이런 말이죠. 적절히 해라. 그러니까 대종경 수행품 17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다만 내가 아니 생각하여도 될 일을 공연히 생각하고 내가 안 들어도 좋을 일을 공연히 들으려 하고 내가 안 봐도 좋을 일을 공연히 보려 하고 내가 안 간섭하여도 좋을 일을 공연히 간섭하여 이 일을 할 때 정신이 저 일로 가고 저 일을 할 때 정신이 이 일로 와서 부질없는 망상이 조금도 실사이 없는 것이 비로소 공부인의 크게 꺼릴 바이라고 하셔서 이 부질없는 망상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질없는 망상이나 쓸데없는 망념이랑 같은 뜻이 되겠죠. 사실은 진여의 본성,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그 본처, 그 자리, 이게 드러나는 그 당처, 이 자리를 놓쳐버리고 무엇인가 그런 경계에 끌려가는 것은 이게 쓸데없는 망념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좌선 공부의 결론인데요. 이 마지막 단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좌선은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러내기 위한 공부이니라. 자, 망념을 쉰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또 이 망념을 제거한다고 나옵니다. 같은 말이겠죠. 진성을 나타낸다는 말은 진성이 진여의 본성이기 때문에 진여의 본성을 드러낸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른다. 여기서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가 올랐다면 반드시 진여의 본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만일 내가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는 청정하다고 나오네요. 수기가. 그러니까 맑은 이 물기운이 올랐다고 했는데 진여, 그러니까 항상 여여해요. 그게 진여니까 여여해. 들을 때도 여여하고 말할 때도 여여하고 먹는 그 자리도 여여하고 그게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여여해요. 좌선을 할 때 숨을 들이쉴 때도 그 자리는 여여하고요. 내쉴 때도 여여하고요. 호흡이 거치려다가 호흡이 조금 더 안정이 됐어요. 그래도 호흡이 거칠 때도 그것이 드러난 그 당체는 여여해요. 또 그때 호흡이 거칠 때도 그 자리나 호흡이 안정될 때나 그 자리가 여여해요. 이 자리가 안 드러나면 사실은 청정한 수기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 청정한 수기가 오르면은 진여의 본성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진여의 본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참된 수기가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한결같아서 망념이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화기가 내리고 청정한 수기가 올라서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게 된다는 이 공부인데요. 정말 화기가 내리면 진여의 본성이 드러나야 되고 진여의 본성이 드러났다는 것은 수기가 옳은 상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이런 쌍의 자리는 곧 망념 없는 자리라고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망념 없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진여의 본성 자리고 이 진여의 본성 자리가 바로 이런 쌍이 발현된 자리인데 결국은 망념으로 육근을 사용하면 화기가 위로 오르게 되는 것이고 진여의 본성, 바로 진성으로 육근을 사용하면 수승화강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쌍으로 육근을 사용하면 수승화강이 되는 것입니다. 망념이 쉬면 수기가 오르고 진성이 나타나면 화기가 내린 상태이며 망념이 치성하면 화기가 오르고 진성이 드러나면 수기가 오른 상태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기가 됐든 화기가 됐든 망념이 됐든 진성이 됐든 우리는 그 자리가 화기가 내리고 수기가 오르고 망념이 제거되고 진성이 드러나는 것이 다 이런 쌍이 발현되는 자리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좌선법 중에서 좌선의 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특 이범이었습니다.